들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단행본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인천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를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혼자 독점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쉬운 우리 인천의 언어로 인천 경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소개하신 대로 인천시의 경제특보로 일하고 있는데 인천의 인연은 인천의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와서 본부장까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뭐 글로벌 금융학부랄지 또 그 자연과학대학의 통계학과 금융법제도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었고요. 또 한때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을 맡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영세 서민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80개 정도 자영업 창업을 해서 다행히 15개 정도가 문 닫고 나머지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취미 삼아 또 업무 삼아 인천 연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한 4번 정도에 나눠서 이제 아마 생방송으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게 좀 짧게 잘라서 한 16번이나 뭐 이런 정도 안팎으로 해서 그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때 들으시면 한 4번 정도에 나눠서 듣게 되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인천 경제를 크게는 이제 3파트로 나눠서 상품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실물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람과 일자리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얘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편으로서 앞에 부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로 일종의 서론식으로 지역경제 연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일종의 동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추어의 도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경제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연구는 크게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상황 분석이 있고 다음에는 그 경제 정책, 지역경제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론 파트입니다. 요 3파트가 어우러져야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되는데 아쉽게도 인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더더군다나 현황 분석조차도 그게 한꺼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또 그 안에서는 군구별로는 어떻게 경제가 운영이 되는지 그걸 보고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앞으로를 전망하는 게 이제 현황 분석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역경제 연구가 어렵고 제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분석을 하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 얘기를 하고 그 기대 효과랄지 정책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하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시는 분이 만약에 권력이나 돈을 갖고 있다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인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도나 간에 지역의 그 지역 경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후원이나 재원을 이런 시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경제가 나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가 자칫 종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제약이 될 수가 있어서 지역경제 분석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연구 종속에 탈피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경제정책은 가령 뭐 중앙정부의 정책이랄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의 별도의 정책, 그 다음에 그게 지역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 속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 그래서 미시적으로 바라보느냐, 또 그게 전체 국가와 민간대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정책은 아시다시피 1961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5개년 계획이 있은 이후 4번의 경제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에 대한 역량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지역경제,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을 수립할 역량 자체가 배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도 축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역 역량을 확충을 함으로 해서 가령 인천의 경제 정책은 인천에 의해서 인천 사람들을 위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제 정책의 권한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맞춰서 해서 일부를 보조를 받는 형식의 정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위한 자기 지역만의 정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역량이 확충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경제 이론 분야인데, 이론은 뭐 지역 경제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 아니면 그 어떤 지역을 어떤 산업이 차지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연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자치가 생길 때는 어떤 식의 이념 하에서 어떤 식의 정책을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겠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 한 2억 권 있는데 다 외국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역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지역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역은 유럽, 남아메리카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역이라 개념이든가, 아니면 중세 이후에 형성되어 온 어떤 공동체적인 지역, 부르봉, 합스부르크가 이 지역,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잘 맞지를 않죠. 그래서 지역경제 이론에 관해서도 관심을 좀 다각화하면서 우리에 맞는 이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정도. 그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책도 없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뭘 참고를 하려도 참고할 데가 없어요. 근거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뭐라고 주장을 할 사람도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지금 우리가 어려워해서 오늘 이런 거를 비롯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서 늘 변화하는 숫자를 보다는 한동안은 변화가 없는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은 과거 35년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쉽게 바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간도 계속 유효한 얘기다. 이런 특성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다 라고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같이 논리를 끌고 나갈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되, 마치 음악가는 음표로서 얘기를 하고 미술가는 그림으로서 얘기를 하듯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통계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시를 하면 통계로 된 대화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시는 분은 그 통계를 보고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통계를 감춘다고 하는 일은 거의 형사적 범죄에 가깝습니다. 통계기관은 가급적 많은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자유롭게 그 통계 기반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통계 자료를 생생하게 제시를 해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인천 경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역 경제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네 가지 파트로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제 파트인데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한 지역이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내 갖고 얼마나 팔고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하고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생기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내부에서 또는 산업 간 비교를 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게 실물 경제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투입 산출 구조, 산업 구조, 소비 투자 구조, 분배 구조, 소득 구조가 이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게 분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사람에 관해서는 인구 구조와 고용 구조 이걸 나누는데 인구는 뭐 증감서부터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일의 질이 어떤지 요 가지를 본 다음에 그래서 물건 상품과 사람을 본다면은 한 사람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와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사람은 어떻게 어울리고 조화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그러니까 노동력과 실물의 이동의 이면에는 돈의 흐름이 항상 반대로 흐릅니다. 돈이 이쪽으로 가면 물건이 이쪽으로 가고 맞춰서 또 사람도 따라가게 되고 그런데 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는 금리나 환율, 주가, 경기 뭐 이런 것들 가격 경제가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에서는 별도로 되는 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만 금리가 다르다던가 지역 경제만 뭐 물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환율이나 주가가 따로 지역 경제에서 형성이 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은 생략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드리는 말씀은 인천의 경기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경기 문제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실물 경제 중에서 산출액, 지역경제, 총생산, 산업구조, 소득 및 분배구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하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끝내고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사의 크기는 뭘로 재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기업의 크기는? 매출액이요. 매출액, 자기자본, 총자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가 진짜 크냐 아니 작으냐 법에서 보면 중소기업 정의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인천의 매출액은 얼마냐? 인천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 봤을 때 인천의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를 알고 싶을 때 보는 게 산출액입니다. 그래서 산출액은 인천이 얼마만큼을 뭐 중간재를 들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얼마만큼을 매출을 일으키냐. 그게 인천의 크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매출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몽땅 다 공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입도 있고 또 매출해서 인천에 퍼붓다고 다 인천에서 쓰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수출도 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경제에서는 국가경제 밖으로 나가는 건 수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입 그러는데 지역경제에서는 그 단어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이출, 이입, 그 움직일 이자 해서 이동할 때 그 있잖아요. 그 이출, 이입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어쨌거나 산출액을 그러니까 그런데 매출액은 크기를 보는 데는 중요한데 매출액이 중요하냐?
얼마나 남겼냐가 중요하지 판 게 중요하냐. 그 남긴 게 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빼는데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산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제 부가가치가 되겠죠. 자, 부가가치가 되는데 그 원가를 빼다 보면 세금도 포함돼서 빠지잖아요. 근데 세금은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걸 나라가 가져간 거니까 우리 동네 생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출액에서 부가가치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세금을 더하면 그게 우리가 만나 쓰는 지역내 총생산이에요. 그 지역내 총생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인데 우리는 잘 안 쓰지만 거기다가 순생산물세라는 개념을 더해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역의 크기를 계산을 할 때는 국내 총생산, 그래서 GRDP, 그로스, 리저널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갖고 GRDP를 보통 쓰게 되죠. 그 동네에서 생산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지역 총생산에 대한 지출인데 이거랑 똑같겠죠. 지역에서 생산한 거를 쓰니까. 그 쓰는 거를 가장 크게 나누면 소비 그리고 투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머지 뭐 이출입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역 내 총생산은 GRDP는 땅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인천 땅이 얼마를 벌었다, 인천 땅이 뭐 80조를 벌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인천 사람이 80조를 번 게 중요한 거야? 인천 땅은 계산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소득이잖아요. 그게 총소득이에요. 지역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총소득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지역 총생산은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은 부자야 그러면 시장님은 좋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부자야 그래야 좋지. 땅이 뭐 어쨌거나 간에 내가 어디 가서 벌거나 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그걸 왜,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아닌 한 나는 GRDP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총소득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버는 것만 쓰느냐, 고향이 좀 이따가 비교를 할 텐데 부산인 사람, 대구인 사람은 그분들은 돈을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고 자기가 번 것보다 더 써요. 왜? 아들들이 돈을 보내주네. 근데 인천 사람들은 별로 안 보내줘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인천에는 별로 안 보태줘요. 부산, 대구는 인천보다 훨씬 많이 보태줘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달라져요. 그 쓸 수 있는 돈, 아니 아무리 벌어도 내가 쓸 수 없으면 소용없는데 이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합치면 제일 중요한 게 개인한테는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게 지역을 다 합치면 총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차례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매출액, 우리 지역이 산출액이에요. 인천이 만들어낸 거 다 합치면 뭐 얼마 벌었냐가 아니고 원가 다 합쳐갖고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제일 빠른 숫자가 2018년 숫자예요. 2018년 현재 207조. 그러니까 207조 원어치를 사면 인천에서 나오는 걸 몽땅 다 살 수 있어요. 207조인데 이게 35년 전에 1985년을 특정한 이유는 통계가 그때부터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가 생긴 때 인천 11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11조면 지금 인천시 예산이 11조쯤 되죠. 몽땅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207조로. 그런데 증가율은 아쉽게도 쪼르륵 내려와 갖고 지금 증가율이 2018년 2.3. 아마 올해는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모르죠. 숫자가 나와야 하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가가치가 207조, 우리는 되게 많고 되게 빨리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냐. 전국에서 우리 인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수준, 그러니까 5%에서 5.5%에서 6% 수준으로 쭉 가던 게 최근에 와서는
5%를 겨우 유지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8에서 5%로 떨어졌으면 뭐 0.8%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비중을 따지는 거니까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한 8% 수준 되던 게 지금은 뚝 떨어져 갖고 4.3, 4.7. 그러니까 인천의 비중보다도 제조업의 비중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제조업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못 따라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이 시도별로 보면 도대체 몇 등이나 하고 있는 거냐. 전국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아마 좀 꽤 떨어지는 것 같다 싶은데, 8개 시도에서 보면 3등, 17개 전국 시도에서 보면 7등 정도. 그러니까 중상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천은 크기가 우리나라 각 시도별로 따지면 좀 말이 안 되죠. 제주도랑 우리랑 막바로 비교하는 게 말은 안 되지만, 자, 17개 시도로 보면 우리가 중상위 정도 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는, 그죠? 아까 그 산출액은 매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원가하고 부가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산출액하고 중간 투입, 요게 뺀 게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데, 요 부가가치 비율, 중요한 거는 인천이 207조를 팔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GRDP 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벌은 비율, 부가가치율이 생산성이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생산성이 떨어지면 버는 게 적어지는데,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은 인천의 생산성인데, 인천이 문제점이 낮은 생산성, 그 다음에 전국이 46일 때 우리는 41, 이렇게 해서 이게 전국의 부가가치율하고 전국의 전산업 부가가치율이고, 이게 인천의 전산업 부가가치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을 팔면 전국은 한 40일 정도가 남기는데, 인천은 40일을 못 남겨요. 39 정도 남겨요. 그래서 버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행히 제조업은 전국하고 인천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서 부가가치율이 차이가 나느냐? 서비스업에서 주로 부가가치율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천이 잘 살려면 부가가치율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를 높여야 되겠느냐? 제조업도 높여야 되지만 인천은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 지금 유튜브로 하니까 이제 댓글도 올라오고 질문도 올라오겠지만, 제가 주로 받는 요쯤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돈 버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낮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몇 등이나 되냐 인천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낮으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우선 부가가치율이 율로 보면 8개 시도 중에 7등이에요. 좀 속상하죠? 인천보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데가 울산이 있어요. 울산이 왜 그럴까? 거의 대규모 공장들이에요. 원료 들여다가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재료비가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천은 제조업이 뭐 한 20, 30% 안 되는데 서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많아서 부가가치율이 전국에 17개 시도로 비교하면 17개 시도 중에 13등. 그러니까 제일 아래 그룹에서 조금 위에 편.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100원어치를 물건을 파는데 가령 60원어치 원료를 사와요. 원료를 사오는데 이게 동네에서 만든 원료를 사오면 동네에서의 부가가치가 다 떨어지는데, 남의 동네에서 사와. 더더군다나 해외에서 사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가령 인천이 중간 투입액이 112조인데 중간 투입률이 58.9%예요.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를 원재료를 밖에서 사와요. 그런데 그중에 인천에서 사는 게
17%예요. 그래서 100을 중간재 100을 들어간다고 치면 인천에서 사는 게 28. 그러니까 100원어치 뭔가 원료를 100원어치를 사와야 되는데 중간재를 30만 인천에서 사오고 나머지를 밖에서 사오는데 국내에서 사오는 게 44, 해외에서 사오는 게 27. 그래서 국내에서 조달하는 게 73이고 해외에서 27인데 세상에 국내에서조차도 30배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를 사오면서 돈이 줄줄 새. 그러니까 인천의 부가가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밖에서 써갖고 속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이인카드를 만든 배경이 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 전에 물건을 파는 물건을 만들 때 이미 돈이 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원료를 우리 지역 내에서 사다가 쓰는 게 좋은데 사다 쓸 줄 몰라서 안 사다 쓰나?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뭘 만드는지 우리가 다 빠삭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없다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밀고 당기고, 그 다음에 시는 지원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없다. 애지간하면 국내에서 들여와야지 해외에서 들여오면 부가가치가 아예 해외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부장 하는 거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국산화가 아니고 인천제, 이 지역 내 생산,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갈 때 인천에 부가가치 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파는데 인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커져서 지역 내 GRDP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 이 공단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옛날에는 인천 안에서 못 만드는 게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망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갖고는 여기서 만들다 말고 저 구로동 갔다 와야 되고 뭐 밖을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새는 거니까 이런 이게 밸류체인이잖아요. 밸류체인을 재구성하는 게 인천이 다시 살아날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쓰는 GRDP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 GRDP는 왜 우리가 따지냐면 그 안에 무슨 산업에서 얼마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산업 구조를 따지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산업 구조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GRDP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18년 숫자로 보면 88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번 게 88조야 그러면 인천이랑 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8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가 생겼을 때 뭐 4조 수준이었던 게 지금 88조로 이렇게 한 22배 뭐 이런 정도, 20몇 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요 초록색은 증가율이에요. 매년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성장률이라는 말로 쓰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성장률이 이렇게 뚜두두두두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서 그 지역 비중, 인천의 비중이 5.3%에서부터 주르륵 내려와 갖고는 지금 한 4.7% 수준이에요. 5.7%에서 4.7%로 떨어졌으면 5.3%에서 4.7% 떨어졌으면 인천은 불행할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총생산이니까 우리 시민하고는 관계없고 시장이면 불행할까? 따져보면 그래도 인천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제약을 해요. 그래서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갖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득본 적은 사실은 별 기억이 없는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가 맨날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수도권이 누굴까? 정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만 되는 것일까?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괜히 피해를 보는 걸까?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주요 시도,
지역 내 총생산의 전국 비중을 이제 쭉 한 35년을 비교한 거예요. 자, 인천 전국 주요 도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랑 너냥 비교가 되는데 어디예요? 뭐 서인 부대 어쩌고 하고 그러잖아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기 요걸 놓고 본 거예요. 왜? 경기는 수도권이니까. 요게 경기예요.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13.9%이던 게 지금은 24.9%, 25%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분의 1은 경기도예요. 서울 26%였던 게 주르륵 내려와 갖고 지금 22%예요. 부산 7.7%에서 쭈르륵 내려와 갖고 지금 4.7%. 인천 5.3에서 4.7%. 대구 4.5%에서 3.0%. 서울이 26%에서 22%쯤 빠졌으면 4%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4%면 지금 부산만큼이 서울이 줄어들었어요. 부산이 7.7%에서 4.7%면 3% 줄었잖아요. 지금 대구만큼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만큼 빠지고 부산에서 대구만큼 빠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겠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인천은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경기가 13.9에서 나머지 경제력을 몽땅 블랙홀 모양 빨아들인 거는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하자 그러면 경기도 규제해야지. 옆에 가만히 있는 인천을 왜 규제를 하냐. 여기 빠져있는 지방 지원 좋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 지원해줘라. 인천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비중 봐라.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죽어라고 버팅기고 있는데 왜 인천은 자꾸 그렇게 쥐잡냐.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인천 참 어렵지만 잘 버팅기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산업구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GRDP를 산업별로 나눈 게 이제 산업구조인데 인천의 산업구조의 특징은 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서비스화하면 보통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서비스화된다라는 얘기는 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를 경제가 서비스화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서비스화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옛날에는 굴뚝 산업이었어요. 망치 두들기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화기, 만약에 이 전화를 만든다면 여기에 두들겨서 고정시키는 데 들어간 돈하고 아이디어, 디자인, 설계, 디지털 기술 이거 들어간 거하고 몇 대 몇이 될까요? 설계 이런 거 기술 이런 분야는 서비스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제조업 속에 서비스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야근 기업들은 이걸 분리를 해요. 자기 공장에 있던 거를 판매 부분 따로 떼어내고 설계 부분 떼어내고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의 하나였던 게 서비스업이 커지면서 제조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IoT 기술이 들어가서 사람과 호흡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밥솥도 얘기하잖아요. 밥솥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는 밥 못해요. 이게 이제 제조업 제품이 서비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서비스화되면서 제조업 제품이 서비스화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인천의 산업구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47% 절반이었어요. 인천 산업에 돈 벌면 제조업에서 반을 벌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 27%.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절반에서 4분의 1로 준 거예요. 제조업이. 그 사이에 서비스업이 40% 수준에서 39% 수준에서 62%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였던 게 3분의 2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비스화가 인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거 진행된 것 중에 가장 급속하게 진행됐던 게 요때예요. 여기 2001년 요때, 2000년, 2001년, 2002년 요때가 인천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운수업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갖고 운수업 종사하냐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비행기 운전도 운전이니까 뭐 자관 운수업이에요. 운송업. 이게 확 커졌고 그러면서 다른 거의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건설업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100을 벌면 12원은 건설업에서 벌었는데 이제는 6원밖에 안 돼. 반쪽 났어요. 반쪽.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질 만큼 다 졌어. 빈 땅도 별로 없고 집 질 때도 사실 마땅치도 않고 뭐 하나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요거보다 작았던 게, 형편없이 작았던 게 아까 말했던 운수업이 4, 5% 수준이었던 게 해갖고 지금 13%, 적어도 10% 수준이 된 거예요. 인천에 비행기 뭐 이런 거가 되게 많아. 배, 그다음에 트럭도 그냥 트럭이 아니잖아요. 인천 트럭은 막 바퀴가 막 열 몇 개 달린, 20개 막 이렇게 달린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전체적으로 됐는데, 이걸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전국의 제조업은, 우리 제조업이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나는 동안에 전국의 제조업은 어땠느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인천 제조업이 인천 제조업보다 전국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인천이 제조업 도시인가요? 인천이 서비스업 도시인가요? 제조업 도시인가요? 제조업이 60%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좀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천은 제조업이 중요한 도시다, 이런 정도. 인천을 대놓고, 아니 전국 평균보다도 미친데 어떻게 인천은 제조업이라고 큰소리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인천은 제조업이 중요한 도시다. 인천의 서비스업, 전국이 이 정도 되는데 인천의 서비스업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가 갖고 이제 0.6%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국가다. 조금 그렇죠. 근데 서비스업 국가고 인천도 그렇게 서비스업화 됐어요. 근데 세계 어떤 나라나 경제 발전 단계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작아져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잘 버티는 나라는 그래도 서비스업 비중이 좀 높은 나라예요.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하고 저 독일, 프랑스 이쪽하고가 그리스, 이태리하고 달랐던 게, 이쪽은 관광업 위주의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이었던 데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제조업이 그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리스크가 적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은 쓰다가 말지를 않고 계속 쓰게 돼요. 그런데 서비스는 기분 나쁘면 안 쓸 수도 있고, 돈 좀 안 벌면 안 쓸 수도 있고, 또 안 쓴다고 죽지를 않고, 그런 게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문제는 인천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발전소, 인천의 발전소가 이렇게 올라가요. 발전소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발전소도 그렇고 창고업도 그렇고, 제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할 때 인천 땅이 버는 거와 인천 사람이 버는 거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천 공항이 세계 10대 공항이고 뭐 평가에서 1등을 막 연속
뭐 10년을 하고 그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이 많이 버는 것 같지가 않다더니 발전소가 있어갖고 1년 순이익이 4조가 났다고 그러는데 4조면 인천이 80조니까 거기에서 5% 정도는 수익이 났는데 인천 사람이 발전소에서 부자 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천이 뭐 생산이 막 커지니까 좋기는 한데 나랑 별로 와서 닿지를 않아. 이거예요. 소득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구조가 급격히 바뀌었는데 주로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인천이 잘 가고 있냐? 이렇게 좀 뒤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냐? 부가가치 수준이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중요하다는데 지금 인천 산업이 어떻게 돼서 왜 자꾸 서비스업 쪽으로 가고 있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 제가 질문 안 해도 이 질문 나오겠죠, 그죠? 우선 보면 지금 인천의 산업 비중이 전국하고 비교해서 어떠냐고 표시하는 게 입주계수라는 게 있는데 표현은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인천의 제조업이 3분의 1이라면 그런데 전국은 뭐 4분의 1이다. 그러면 25% 대 33% 하면 1점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천은 그 산업이 몇 배가 더 있느냐 그거예요. 아까 지금 인천이 항공, 그다음에 항만, 뭐 운수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운수 창고업을 보면 3.3. 그러니까 다른 데 운수 창고업보다 인천은 3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수 창고업 하려면 인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수 창고업의 부가가치율이 36%예요. 그러니까 100을 팔면 36원이 남는데 그래서 인천에서 비중이 지금 11.1%인데 제조업들 보면 부가가치율이 20%대예요. 그런데 비해서 서비스업은 여기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생산자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치면. 그래서 생산자, 제조업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고 요 밑에가 사업 서비스인데 사업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 그 설계하고 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이런 거 다 사업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 여기인데 여기는 100원어치를 팔면 적어도 57원, 많으면 70원이 남아요. 그러면 20원 남는 데하고 70원 남는 데하고 어느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마치 예금을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자 적게 주는 예금하고 이자 많이 주는 예금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이자 적게 주는 예금에다가 잔뜩 처박아 놓고 이자 많이 주는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산업구조에서 부가가치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천의 총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4% 이렇게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산업 비중을 옮겨 놓으면 부가가치율이 저절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크게 애쓰지 않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인천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인천이 전기, 가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전기, 가스업의 부가가치가 32% 이 정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이 있죠. 자동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25%예요. 25%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산업을 치중을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 비중을 합치면 8.2%예요. 그런데 똑같은 8.2%인 사업 서비스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72%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부가가치 비율이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우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버는 것보다. 이거는 인천의 군구별로 몇 %씩을 생산하고 있는지,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중구 16%, 연수구 12%, 남동구 18%, 부평구 12%, 서구 21%,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에 사람이 몇 프로 살고 있느냐, 인천 사람이. 또 보니까 중구가 16%를 벌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4% 살고 있어요. 부평구가 12%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18%가 살고 있어요. 서구 21%를 벌고 있는데 사람이 17%. 그래서 버는 거에서 사람 비중, 버는 거 비중에서 사람 비중을 뺀 게 이 빨간 거예요. 자, 미추홀구 6%가 모자래. 그러니까 7%가 8% 버는데 사람이 14%가 거기 모여 살고 있으면 6%가 어디 가서 벌어야 되지요? 어디 가서 벌고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굶고 있지는 않을 거고, 서울, 경기, 부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하는 거예요. 봐요.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뭐 강화구는 그거 다 치고,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미추홀구하고 부평구 1호선. 그러니까 누구가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차례차례 움직여가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 말 잘못하면 또 큰일이 나겠지만 이게, 그 다음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계양구.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서울에 가는 교통편을 확대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2차 외곽순환선도로, 뭐 위에 고속, 그다음에 뭐 위에 고속, 저 공항 가는 고속도로도 한 개 더 만든다고 그러지, 뭐 GTX 한 넣는다고 그러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이 비율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천의 상당수가 배드타운화 돼가는 거예요. 그게 맞냐? 돈만 벌면 되냐? 어디 가서 벌든.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해 나간다면 사람과 산업이, 소비와 소득이 조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인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게 되지 않겠냐. 이게 신구 도심 간 격차가, 이게 남아있는 한 신구 도심 간 격차가 해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한 신구 도심 간 사람들이 화합이 되지 않죠. 화합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변화가 생길 때 시장도 어쩔 방법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안 됩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저쪽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판단을 하면서 같은 정책으로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깨어진 이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출액, 그 산출액과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산업 구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번 거를
어떻게 해서 사람이 갖게 되는지, 지역에서 번 걸 어떻게 해서 사람이 갖게 되고 그걸 어떻게 쓰고 우리는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역 내 총생산이에요. 인천은 88조 4천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7등으로 중상위급이에요. 아까 뭐가 좀 인천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앞으로는 커갈 여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7등이지만 인천은 부산 따라잡는 거 시간 문제다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사람이 번거를 하려면 인천에서 벌어간 거 빼고 벌어온 거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통계청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인천에서 벌어간 게 얼마고 벌어온 게 얼마예요 이렇게 발표해 주면 좋은데 이거 더해서 빼니까 차액이 얼마예요 이거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인천이 벌어간 거 빼고 벌어온 거 더해 보니까 3조 5천 정도를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88조를 번 데다가 요 3조 5천을 더하니까 인천의 소득이 92조가 된 거예요. 92조가 되니까 등수가 하나가 올라갔어 6등으로. 아, 기분 좋죠. 그런데 등수 하나 올라가서 기분 되게 좋았는데 서부 대인부 서인부대 이거 따지는 거라고 부산 대구를 보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3조 벌어왔는데 대구가 10조를 벌어오고 부산이 6조를 벌어왔어. 그래갖고 이 차이가 더 커져 버린 거지. 이 차이보다 지역 총소득 차이가 훨씬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대구 56조, 57조 보면 우리가 88조니까 대구 뭐 이렇게 봤는데 딱 들으니까 66조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벌어가는 걸 못 벌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나가서 벌어와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는 돈, 아들, 딸들이 보내오는 돈, 보험료 내고 받는 보험금, 각종 복지기관에서 보내오는 돈. 그래서 이전 소득을 다 따져보니까 인천은 똔똔이 별로 들어오는 게 없어. 아, 근데 이것들은, 아니, 이 지역들은 금액이 뭐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야지. 그러니까 애쓰고 열심히 벌고 만들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어오는 것도 꽤 중요한데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딱 손을 묶어 놔갖고 못 집어와. 안 줘. 우선 안 주고 다른 데서 벌어오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봐도 그 역사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만 그런 거냐,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거냐, 혹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걸 보는 건데 인천에 밖에서 벌어온 돈, 순전히 밖에서 벌어온 돈의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3.5조가 3조가 굉장히 적은 줄 알았더니 그나마 그게 지금 많은 거야 보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 없이 인천에 주는 돈, 이전 소득 0.8조? 원래 그런 거니까. 아, 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벌고, 그러니까 잘 팔고, 그다음에 원가 줄여서 잘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쯤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인천 소유득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낮은 거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전 소득은 빵이라고 하는 게 남이 도와줘서 받은 거라고 그러면 이게 없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도움을 안 받거나 남을 그만큼 도와줘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래도 광역시 중에 좀 이렇게 둘째냐 셋째냐 하고 있는데 남을 안 도와준다고 그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걸 도와주면서도 이걸 이전 소득을 키울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인천이 여기에 밖에서 버는 돈 이렇게 하는 게 따져보자 그거예요. 인천에 아침에 일하러 아니면 학교 가러 뭐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일어나는 사람이 한 160만 정도 돼요. 우리 300만 중에 그 164만이 일어나면 인천에 그냥 있는 사람이 인천으로 출퇴근하고 학교 가는 사람 거의 뭐 1, 2%밖에 안 돼요. 사실은 거의 출근하는 사람인데 인천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125만이에요. 그런데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하면 인천으로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람, 경기에서 들어오는 사람 합치면 20만, 19만 5천 명, 20만이 인천으로 들어와요. 일하러. 그런데 인천에서 나간 사람이 42만이에요. 41만이. 41만 명이 나가서 벌어온 거하고 19만 5천 명, 20만 명이 벌어간 거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인천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인천의 고급 인력은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인천 사람들만으로 놓고 생각하면 인천에서 본부장이 되시더니 서울로 이사 가버렸네. 그럼 서울 가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고급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공항, 발전소, 학교 선생님들, 금융, 공기업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서 출퇴근을 하시네. 그런데 따져보니까 원래 인천 사람이야. 그러면 조금 덜 속이 상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소득이 서울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윤카드 쓰라고 막 박박대는 거죠. 출근해서 여기 와서 사갖고 가세요. 토요일 날 일로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 인천에서 나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산업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바이오 이제 인력 양성도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뭐 앵커 시설 유치한다고 해갖고 고급 고부가가치 업종을 우리가 유치를 해 왔는데 아니면 그런 산업을 키웠는데 거기에 일할 사람이 인천에 있냐고. 이걸 서울서 데려오면 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산은 인천에 생기는데 소득은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가 됨에 따른 소득 유출. 그러니까 인천의 고급 근로자들의 소득 유출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여기 셀트리온 근처에 그 직원들이 살 아파트를 줘주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다 인력 양성소를 만들면 그 인력 양성소 사람들이 취직이 돼서 살 집을 아예 줘주자.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주자. 그럼 못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인천 거지. 공장도 인천 거, 사람도 인천 거, 그 소득도 인천 거.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좀 안쓰러운 건데 법인이 버는 돈이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인천이 작아요. 왜? 인천에 대기업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대기업 키우자는 건 아닌데 중소기업을 포함을 해서 소득이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버는 돈을 보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월급 받은 돈이고 나머지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이라든가 돈 굴려서 버는 돈이 훨씬 작은 것도 이유가 돼요. 거기다가 재산소득이나 이런 거에 보면 인천에 있는 가게들 주인이 서울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세 내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돈 벌면 그거 돈 갖다 줘야 돼. 우리 상표로 우리 인천 사람들한테 팔면 다 인천에 떨어질 일인데 남의 장사를 안 해서 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런 문제는 고쳐 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죠. 좀 치사한 거지만
부산이 우리랑 하도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보면 부산 사람들이 인천 사람 되게 미워해요. 서울 근처에서 편안하게 잘 벌면서 자꾸 부산만 갖고 못 살게 군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경상세, 그러니까 세금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태주는 거가 인천은 6조인데 부산은 11조예요. 여기저기서 보내줘서 부담금이나 뭐 분담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타로 해서 오는 게 인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부산 8천억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전 소득의 격차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합쳐서 뭐 매출액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전반을 끝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GRDP 설명하고 뭐 이렇게 생산 구조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2018년까지 숫자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경향이 그렇게 특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별 바꿀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2020년 지금 어떻다는 얘기냐, 어떨 것 같으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망은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전망에는 가정이 있는데 경제는 가정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틀릴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산업생산 통계가 나오니까, 우리 성장 통계는 아직 안 나오니까 산업생산 통계 갖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생산은 아까도 얘기했던 산출액을 갖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중간재가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 기준이에요. 부가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장률 계산하는 거는 부가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빼고 얼마쯤 되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광공업의 산업생산 서비스 산업생산 지수의 증가율을 보면, 그러니까 광공업의 매출액, 산출액 증가율을 보면 인천이 금년도, 우선 2019년도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인데 2020년에 와서 지금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정도가 4등이에요. 광공업.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4등이니까 인천은 광공업, 제조업에서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9년에는 선방은 아니에요. 그죠? 2019년 숫자가 안 나왔어요. 올해 12월 말쯤 나와요. 12월 한 20일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인천이 작년 2019년에 심각했었구나,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성장률은, 지수는 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등수는, 그렇잖아요. 같이 못해도 남보다 덜 못하면 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될 거다. 그런데 아까 서비스업이 우리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30%가 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7%. 서비스업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6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서비스업의 증가율을 보니까 아이고야, 2019년에 다른 데보다 좀 떨어졌어요. 전국 평균이 2.6인데 우리가 2.1, 2.0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우와, 15등에 우리 인천의 60%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15등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202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하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 갖고 3, 4분기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번졌어요. 그때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가 적지 않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못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여서 버는 서비스업은 더 심각했을 거라고 전제가 돼요. 4, 4분기 때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전기가스 수도 사업, 발전소 부분이 아까
한 4%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전소 부분은 우리가 조금 줄기는 했어도 그렇게 줄지 않는 데다가 올해 석유 원유 값이 뚝 떨어졌어요. 한때는 뭐 공짜로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한 65불 이런 정도였던 게 올해 그냥 한 3, 40불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기값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훅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발전 부분에서는 부가가치가 커졌을 거다. 그런데 운수업 부분에서는 공항이 98%, 97%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상당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아마 성장률 자체로 보면 금년에는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인천의 성장의 특징을 하나 보여주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인천은 성장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요. 이렇게. 파란 게 전국의 경제 성장률이고 빨간 게 인천의 경제 성장률인데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1.3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고 어제 OECD에서 1.9%로 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얼마쯤 갈까요? 전국보다 내려가고 실제로 산업 생산이 거의 꼴찌 수준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4, 4분기 때 제발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인천의 경제는 갑자기 좋아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간재로 외부에서 많이 들여와갖고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완제품을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재 또는 반제품으로 공급을 해요. 그럼 수요를 하는 데에서는 재고가 떨어져야 인천 보고 달라고 그래.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어디나 다 재고가 있어요. 4, 4분기에 좋아져도 우리 차례가 안 와. 이게 내년이나 돼야 우리한테 주문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 4분기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추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쉬웠는지는 모르겠고 가급적 많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1편의 앞부분을 설명드렸고 다음번에는 5장에서부터 이렇게 지출인데 소비구조, 투자구조 그 다음에 이거하고 우리 1인당으로 따져서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특이한 경기 변동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때까지 설명한 인천의 실물 경제 구조를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뭐 질문 사항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책으로는 그러니까 6월 말, 7월 달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애지간한 내용은 되어 있는데, 뭐 책을 사서 보실 좀 그런 게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 저한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